천안함을 침몰시킨 그 어뢰의 파편에 적힌 한글 1번.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었는데 이게 지워졌다는 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동영 차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새까맣게 지워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식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국방부 조사단에 보관이 돼 있었던 이 천안함 폭침의 핵심 증거였던 어뢰 추진체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프로펠러 부분에 1번이라고 매직 같은 것으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그 기억하실 겁니다. 자, 왼쪽에 가운데 보면 거꾸로 뒤집혀서 보이는데 그렇죠. 1번 써여 있죠? 예, 그 파란색으로 1번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 5년여가 지난 오늘 확인을 해보니 이미 부식, 산화가 진행이 돼서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국방부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냐 아니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런 설명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 이 화면인데요. 제 눈에 살짝 보이네요. 뭐 그게 번이라고 과거에 뒤집힌 건데. 1번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사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이 화면만 본다면 저게 우리가 그토록 증거의 핵심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봐왔던 1번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게 한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이 되고 있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었다, 보존 못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거든요. 직접 듣겠습니다. 어뢰 추진체는 산화 방지나 글자 퇴색 방지와 같은 보존 처리를 할 경우 점검을 변형, 훼손, 조작 등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어뢰 추진체 점검물 보존은 담당 검사와 변호인 측의 점검물 훼손 방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지금 진행되는 소송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소송입니까? 무슨 소송이냐면요. 신상철 민관 합동조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신상철 씨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천안함이 어떻게 폭침을 당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자 이런 위원회였는데요.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을 한 신상철 씨가 계속해서 이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 저런 허위 주장이다. 라고 맞섰고 이에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7차례나 재판이 열렸고 이달 초에 검찰에서는 신상철 전 위원을 상대로 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국방부에서는 이 어뢰 추진체에 1번 적힌 것이 아주 핵심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존하는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증거를 훼손했다라는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좌초됐다. 결국 물 밑에 있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가라앉았다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은 천안함 때도 그렇고 작년 4월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세월호 호가 침몰했을 때도 이 신상철 씨는 좌초설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당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좌초를 해서 충돌까지 한 천안함을 어뢰 폭발이라고 조작질을 하고 왜곡질을 해서 사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작질을 했다고 얘기하는 신상철 씨. 자, 좌초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도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역시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이 좀 뜹니다. 그만큼 저수심에서 바닥에 닿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양지열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2010년에 있었고 저 발언도 2010년 때 한 거라 상당히 5년 이상 지났는데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까지 오래되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굉장히 드문 경우죠. 사실 네. 그런 정도의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걸 가지고 47번이나 나왔던 것도 좀 드문 경우지만 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거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군다나 이제 처음이긴 했지만 어쨌든 검증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국가적 입장에서 또 의혹을 남기게 되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네. 천안함에서 또 장렬하게 전사한 전사자들에 대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명백하게 밝혀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증거물 보존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예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원래 주인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도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딱 지켜놓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조작도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증거물 보존 취지에는 맞았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꼬투리를 주지 않게 해서 그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판 증거물이니까 손을 댈 수 없었다는데 좀 사실 이런 거라면 뭐 아주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요.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싱크탱크를 갖고 있는데 오늘 송년 모임을 하네요. 그 현장을 잠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밤이 길었던 날인데 오늘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는 첫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지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정책 네트워크 내일 회원 여러분 모시고 행사를 가지게 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셔서 자, 안철수 의원이 표정이 굉장히 밝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서울 마포의 한 식당인데요. 오늘 정책 네트워크 내일 바로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데 오늘 송년회를 가지면서 일종의 또 신당 창당을 앞두고 세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 의원의 표정이 굉장히 오늘도 밝네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이제 야당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안철수, 문재인 두 야당 지도자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